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22일 월요일이에요. 절기상 대서예요. 이 대서, 그 다음에 또 중복, 말복, 이 사이가 제일 덥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 무더운 여름날 온열 질환 걸리지 마시고, 또 비 올 때는 또 비 피해 이런 거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글자는 삼. 여기서 말하는 뜻의 삼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는 인삼, 홍삼 할 때 뭐 수삼도 있고 삼계탕, 얼마 전에 그 초복, 그 15일날 초복 때도,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아니면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중복, 많이 삼계탕도 드시잖아요. 그죠? 이열치열, 몸을 튼튼하게 여름에 잘 놔야, 어떤, 뭐랄까, 우리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거뜬히 막 이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도 있고, 또 이렇게 어지럽지 않고, 특히나 여름에 잘 이렇게 드시는 게 부시라고 하면은, 건강에 많이 해롭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보양식도 좀 드시고. 자, 그러면 이제 삼이 들어간 우리가 삼계탕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건 뭐 해삼, 건삼, 삼이 말라 있으면 건삼이고, 그냥 밭에서 예를 들어 뽑았다, 그런 싱싱한 그 상태에 젖어 있는 거는 수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말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삼이니까 당연히 이건 식물이고 하니까 초두머리가 나온 거고, 그럼 밑에 있는 글자는 우리가 참여할 참, 아니면 갖은 자, 석삼, 이제 제가 이미 했어요. 이거는 갖은 자라는 거는 우리가 석삼 그러면 이렇게 쓰는데, 문서를 이제 쓸 때 위조를 할 수 있잖아. 이런 거는 석삼을 갖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바꿔버리면 5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만약에 30만 원을 빌렸는데 5천만 원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0만 원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5천만 원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갖은 자라는 거는 똑같은 이제 숫자 3을 나타내도 갖은 자 그러면 획이 더 많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갖은 자 석삼을 해도 되고, 그러면 여긴 당연히 이거는 형성 문자가 되는 거고, 아니면 참여할 참 해도 마찬가지로 중성과 종성, 음이 이제 같죠. 이거는. 그러면 이 설명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 참여할 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사로울 사자가 지금 3개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사사롭다는 거는 나 개인적인 걸 말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도 아니고 셋이 나왔으면 이제 복수.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뭐 어딘가에 참여를 한 거죠. 사람이란 의미는 여기에 검은 머리진, 이건 사람의 머리카락을 말한다. 이러니까 여러 사람이 어딘가에 이제 참석. 예를 들어 마라톤이다. 그러면 나도 가고 저 사람도 오고 이 사람도 오다 보니까 마라톤 뛸 때 보면 처음에 엄청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참석하잖아요. 중도에 탈락한 사람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많은 사람이 달리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이 이제 석삼 같은 경우, 갖은 자 석삼은 또 다른 뜻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이 위에 있는 요 삼각형 같이 트라이앵글 같이 생긴 사사로사 3개가 장식품이라고 이제 써 있어요. 그 자원 설명에. 그래서 이게 검은 머리니까 이제 사람의 머리에 비녀를 꽂고, 그 다음에 이게 장식을 해놓고 어떤 의식이 있는 그곳에 이제 참가를 한다. 뭐 결혼식이든 뭐 이제 이런 옛날 어떤 내가 참석을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 같은 경우 옷을 다 갖춰 입고 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렇게 장신구를 하고 이제 참석을 한다. 이런 뜻으로도 쓰여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여러 사람이 함께 참석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갖은 자 석삼으로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이거는. 그래서 갖은 자 석삼, 뭐 갖은 자 한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쓸 때 어떤 서류 이런 거를 쓸 때 뭐 부동산 계약을 한다든가 이럴 때 계약서를 쓸 때 한일을 이런 식으로 쓰지 이렇게는 안 쓴다, 이런 얘기죠. 그죠? 뭐 두이는 이렇게 쓰고, 뭐 열십은 이렇게 줄 숫자를 쓰고, 이거는 열십, 두이, 그 다음에 한일, 이거 석삼, 이런 식으로 갖은 자라는 거는 똑같은 숫자를 나타난다 하더라도 획이 더 많은 거를 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티끌에
자, 이 티끌에가 들어가는 거는 만약에 이 뒤에 글자가 이 미칠급자가 있다 그러면 애급 해서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음력어예요. 제가 이거 음력어도 전에 다 설명해 드렸죠. 그 다음에 이거랑 뜻이 같은 거를 써서 뭐 하나의 한자로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거는 티끌진. 그래서 진애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 티끌진애도 이미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진애. 그러면은 이 글자를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티끌진이라는 거는, 티끌이라는 건 이제 먼지잖아요. 그죠? 지금은 도로 포장을 해서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덮여 있지만은 과거에 보면은 흙길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마른 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걸어갈 때 여러 사람이 걸어가면 흙먼지가 막 일어나요. 왜 예를 들어 또 이렇게 말이 탁탁탁 이게 달려가면은 이게 탁탁 이게 뭐죠? 말 발굽이 이렇게 탁탁 치면서 이게 흙먼지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먼지, 티끌을 말하는데 여기에 이제 뒤에 이렇게 생긴 거는 보통 우리가 이거는 어조사의 그래요. 어조사의 해서 되게 긍정문, 그러니까 평서문의 끝부분이나 긍정문, 이제 평서문 끝부분에 이제 주로 나와요. 어조사지, 어조사어 이런 건, 어조사우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끝에 이제 나오고 어조사호 같은 경우에는 의문문이나 아니면 감탄문의 이제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어조사의는 이제 어떻게 자전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 어조사의는 위에 있는 거를 이거는 써이, 그 다음에 화살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써이하고 그 다음에 화살시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써이는 음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뜻을 나타낸다. 이 어조사의는 부수가 화살시예요. 그렇다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단정을 짓는다, 결정의 뜻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글자 자체가 어조사의가. 근데 여기에서는 티끌에서는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고 흙먼지이기 때문에 이 흙이 나온 거다, 이렇게 흙토가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집원. 집원 그러면 뭐 병원, 퇴원, 입원, 뭐 원장, 학원 아주 흔하게 나오는 글자예요. 이 글자는. 그러면 이 왼쪽에 나오면 이거는 당연히 이제는 뭐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언덕. 뒤에 나오면 고을 이랬어요. 언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완전할 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는 이거는 으뜸원. 요것만 따지면 으뜸원이고 으뜸원. 그 다음에 이거는 완전할 완. 그렇다면 요것만 놓고 보면 으뜸원은 요것만 그러면 하늘과 땅에서 가장 으뜸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했고, 이런 집이 가장 완벽한 집이다. 자, 요거는 집을 뜻한다 그랬어요.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동굴 아니면은 굴바위, 이렇게 바위집 이런 식으로 다 집을 뜻하지만 이거 가장 완전하다. 여기에 이제 언덕까지 나왔어요. 그 전에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여기 벼슬관이라는 거는 벼슬이 있는, 그러니까 벼슬이 높은 그런 사람의 집은 언덕 위에 있다. 그리고 관공서라든지 이런 거는 언덕 위에 있다. 이게 이미 저희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 집원은 뭐냐면은 자원 설명엔 뭐라고 나왔냐면 언덕같이 담장을 튼튼하게 둘러친 그런 그 관청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완전할 완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대표 훈음이 이제 완전할 완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튼튼하다, 다스리다 이게 나와 있어요. 자전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 설명에서 요 부분만 지금 집원을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그 자원 설명을 드리자면 언덕, 여기 언덕이 나왔어요. 언덕같이 담장을 아주 튼튼하게 둘러친 그런 관청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튼튼하다라는 거는 이 완전할 완이 완전하다라는 뜻 말고도 튼튼하다는 뜻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집과 관련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왜 뭐 집가, 지부, 집주, 집실, 집택 다 이 글자가 요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옥편에는 뭐 무슨 갓머리 뭐 이렇게 나왔지만 갓하고 상관 있는 글자는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이미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집어는 뭐 조금 쉬운 글자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다 또 기억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완도 이미 다 설명했고 또 으뜸원도 이미 다 제가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화요일 날 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